이 금융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네네. 네. 뭐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전쟁도 이제 피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살살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 5%대까지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어떻게 관리하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쭉 가면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라 죽는 그냥 고사작전으로 우리가 다 죽는. 가다 보면 네. 이제 안 터질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 부채 때문에. 아, 빚이 부채. 네. 아,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가 심각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2008년도에 미국 금융공황을 예견했던 뉴욕대 교수 그 루비니 교수라는 분이 네. 옛날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르다. 70년대에 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부채가 약했대요. 부채가 얼마 없었다. 7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이 경기를 일으켜 세울 만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전 세계 지금 빚이 얼마라는 거냐 하면 우리 돈으로 36경원. 36경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이건 예, 뭐 경이 조위죠. 예. 그러니까 306조 달러. 그럼 이게 2001년도쯤인가 그때는 한 100조 달러 정도 됐어요. 빚이. 오, 네. 세계 빚이. 네네. 정부, 기업, 가계 다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총 빚 그냥. 어. 요게 17조 달러 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360조 달러. 그럼 뭐 3배가 이제 빚이 늘은 거예요. 그럼 네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전쟁하느라고 빚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유럽이 망한 거잖아요. 사실 그 미국이 1등 한 거고. 네. 그때보다 더 많은 빚을. 빚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많아진 이유는 네. 뭐 금리가 인하돼서 네. 빚이 많아진 겁니까? 이제 빚이 이자가 늘어난 싸서 막 이유는 이렇게 돈을 꾼 거예요? 이제 저성장 때문에 그렇죠. 저성장. 네. 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사실 황금기를 누렸잖아요. 잠깐 동안. 예, 잠깐 황금기를 누렸는데 네. 너무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급 과잉이 되니까 이윤이 안 남아요. 이윤이 안 남으니까 이제 투자할 데가 없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경기가 저성장이 되겠죠. 저성장이 되니까 이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뭐예요? 빚을 내는. 빚내서 소비해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저금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요.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황금기가 끝난 뒤에 네. 불평등이 엄청 심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황금기,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것은 네. 불평등이 상당 부분 완화됐던 시기인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네. 불평등이 극도로 확대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요가 없고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린 돈이 없으니까 서민들은 물건을 못 사. 네. 그러니까 빚내서 살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가 증가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오죽하면 자본가나 애들도 저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뭐요? 금융자본을 해서 카지노 자본을 만들어 갖고 이제 파생 상품하고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이제 금융 세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우리 주면 되는데 서민들을 그럼 그건 안 하죠. 그건 또 안 해요, 그죠? 그 불평등을 완화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시켜줘서 예.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수요를 할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간 거죠. 이게 자본주의는 늘 이제 공급이 과잉됐잖아요. 네, 과잉 왜냐면 공급. 이제 그 소득 가처분 소득이 네. 이제 약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평등 때문에 네. 가난하니까 네. 물건을 못 사고 항상 공급 과잉, 공급 물건이 안 과잉 팔리는 상태가 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물 경제에 투자하려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봐도 이제 이거 이윤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이제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키는 거죠.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 투자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남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다. 자본이 남으니까 뭐 자산 경제를 일으키는 게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금융이죠. 그래서 이제 채권, 주식, 아. 그다음 부동산 이런 거죠. 근데 여기를 자산을 해서 거품을 계속 일으키는 뭐예요? 이것도 저금리죠. 그 돈을 대줘야 이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물 경제 빼가지고 이제 일로 가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이 공장 이런 거 예, 이제 실물 경제라고 하는 예, 이런 예. 거는 다 남의 나라 주고 그렇죠. 니네가 해. 예. 우리는 예.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겠어. 예. 이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예. 그래서 금융 자본 쪽으로 이동하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겼다. 예. 그게 이제 달러를 막 찍어 갖고 뿌리는 거랑 일치해요. 정확히. 네네. 예. 달러 발행량하고 일치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 이제 공장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보내버렸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이자놀이 하고 이게 더 네. 돈 잘 벌고 쉬우니까 네.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안 돼서 네. 이제는 다시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그럼 어떻게 메꿔왔다는 거냐. 그럼 이제 80년대 빈 부채 문제 보면 이제 신흥국의 남미의 외채 이런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뭐예요? 가계 부채로. 또 가계 부채 이제 하다가 또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유럽에서 이제 재정 위기로. 이게 정부 부채로. 이러다가 또 안 돼. 그럼 이제 한국은 가계 부채.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우리 국가 이제 부채. 동아시아는 그때 이제 기업 부채였잖아요. 아시아 외환 얘기할 때는. 근데 다 빚이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과 이제 금융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겹쳐서 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레버리지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정책적 수단이 없어요. 아, 막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봉인된 이 부채라는 괴물이 네. 이 봉인이 풀리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감 이 금융자본주의의 저주죠. 네. 기세 저주. 네. 이 마감 단계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부채 바벨타브에서 살아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네, 한계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 네, 뭐 근원적으로는 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뭐가 핵심 원인일까요? 사실 이제 아메리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문제다. 예, 예. 예.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또 뭐 독일하고 뭐 이탈리아, 일본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생산의 절반을 미국이, 그렇죠. 그다음에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미국이, 네. 그러니까 넘버 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다 미국이 이제 줄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을 이제 미국의 짱으로 하는 일극 체제. 예, 일극 체제다 이렇게 이제 네.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아까 이제 일극으로 이제 쭉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죠. 예, 이게 흔들리는 거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흔들리는 이 일극 패권,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쓴 정책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아, 네. 예. 이제 이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 특히 중국. 중국.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냉전에 갖고 전 세계를 미국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하고 잘 지냈어요. 네, 사실 잘 잘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 시대에 딱 들어왔고 중국몽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보니까 어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중국이 1등 국가가 되고 이제 미국이 2등 국가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 봉쇄했다. 이러면서 이제 공급망을 쫙 재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그 소련 사회주의 망한 다음에 들어와서 아주 잘 먹었죠. 잘 빨아먹었죠. 예. 근데 푸틴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못 먹겠어. 아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이제 러시아를 좀 잘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도 이제 잡아야 되겠다. 아, 그게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진 거잖아요. 찍혔습니다. 예. 네, 중국, 러시아가. 예.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국 봉쇄,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제재. 직접적인 제재, 예.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쓰지 마.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 오르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작전이다.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그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를 공예 산업이고 사양 산업이 갖고 이제 일본에 좀 전에 일본이 너무 크니까 죽이고 이제 한국에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대만 이래 갖고. 근데 요즘은 뭐예요? 반도체가 이제 전략 산업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뚝 보니까 아시아에서 80% 생산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어이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계만 해도 충분하다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갖고 다 이제 들어와. 가져와야 되겠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자국 중심의 전략 산업, 이제 미국 중심으로 제조업을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그냥 번째 작전. 착하게 들어와라 우리가 잘해줄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예, 깡패처럼. 그렇죠.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어. 안 들어오면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뒷골이 땡기고 그렇죠. 뭔가 이제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뺏어가다시피 네. 반도체를 미국으로 끌고 그렇죠. 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예, 예. 이게 두 번째 원인이다. 예, 예.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제국이라는 게
이제 원래 좀 넘버 원이면 그 용돈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용돈 줘야죠 예. 부하들한테. 그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미국은 양복 입을 깍두기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우통벗은 깍두기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 내 앞가림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동맹을 수탈하는 거예요. 동맹수탈. 예, 동맹 수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완전히 빨아먹잖아요. 네, 러시아 천연가스 못 쓰게 해놓고 뭐 막 폭파시키고 이래놓고 왜 4배 장사를 하잖아요 LNG로. 그렇죠. 네, 돈 빨리. 예. 그 산업 그 지금 독일은 산업이 완전히 그 개발도상국화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럽이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죠? 쭉 가가지고 이제 다 미국 와서 해라. 반도체 급 뺏어가고.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만약에 뭐 저기 대만에서 전쟁이라서 폭격을 하면은 뭐예요? 반도체 공장 터뜨리겠다. 반도체 공장은 중국 먹으면 안 되니까 터뜨려 버리고 사람만 빼가겠다. 뭐 이런 거.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우통벗은 이제 깍두기가 됐다. 좀 달리 비유하자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미국이 대장이 된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미국이 이제 좀 돈이 있는 거죠. 여유가 있어서 이 똘마이들한테 이제 용돈도 좀 뿌리고 그쵸. 이러면서 이제 다독거리면서 끌고 갔다. 한국 따라가지. 우리 한국도 용돈 많이 받았어요. 많이 그때.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경제 성장도 되고. 근데 지금 미국이 너무 가난해서 지가 지도 지 앞가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용돈을 주기는커녕 밑에 있는 똘마이들 그렇죠. 한테 삥 뜯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일단 줄 세우게 해서 이제 줄을 쓰는데 속으로는 앙심을 품고 있겠죠. 그렇겠죠. 예. 뜯기니까. 그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겠죠. 네네네. 이유도 이제 조금씩 미국한테 반기를 드는 것도. 예. 그렇죠. 맨날 뜯기고 뭐 뜯기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항을 좀 하겠죠. 자,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런 흐름이 2023년의 이 흐름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자신이 이제 몰락하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도 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의 지위가 더 약화되는 거죠. 용돈도 안 주는 대장을 누가 섬깁니까? 그렇죠. 네? 삥 뜯어가는 대장을 누가 계속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키신저가 중국하고 이 소련 이거를 합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키신저가 생각한 게 갈라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틀로서 이제 유지를 해왔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의 외교의 달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중국, 러시아, 북 이런 데를 막 합치라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네들 왜 안 합치니? 열심히 도와주고 있죠. 그럼 역사적으로 유라시아를 잡은 나라가 세계를 평정하는 거죠. 그거 뭐 역사인데. 뭐 이제 그걸 열심히 미국이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자기 무덤을 이제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독일 그 슐츠 수상 어디 갔어요? 뭐 시진핑 만나볼리잖아요. 신청 만났죠. 그다음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중에 친미, 사우디 양다리 걸치고 중국이랑 만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서 지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어 맞는 사람들끼리 단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북중러 동맹, 또 브릭스, 그렇죠. 또 이제 거기 이제 알파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국이 일극 패권을 상실하고 다극화된 세계로 넘어가는 데서 자기가 다리를 놔주고 자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미국이. 거죠.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달러 패권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그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있죠.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강달러 해갖고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114까지 한번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퍼 달러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달러가 강하긴 한데, 이건 이제 일시적 현상인 거고요. 이제 이게 달러 체제할 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러니까 달러 쓰자 이거 정할 때 케인즈가 그때 뭐냐면 방코르라는 걸 만들자 그랬어요. 방코르. 그게 이제 세계화폐예요. 세계화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케인즈가 가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 브레튼 우즈라고 미국의 조그만 도시잖아요. 거기 세계 중앙은행장들을 이제 미국이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러 써라. 이 달러를 뭐 믿고 쓰냐? 금으로 바꿔줄게. 금 태환. 이렇게 이게 이제 달러 금 이렇게 이런 거죠. 그리고 너네들은 달러 이렇게 써.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케인즈가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한 나라의 화폐를
전 세계가 다 쓰냐. 그럴 순 없다. 그건 나중에 반드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 그래서 방코르라는 화폐를 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IMF에서 만든 그 SDR이라고 그 특별 인수권처럼 뭐냐면 중앙은행 각국 간의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이제 그 달러, 엔화, 원화, 마르크, 자기네 이제 민족 화폐가 있는 거죠. 주권 화폐가. 근데 서로 무역을 하고 자본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냐면은 공동의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앙은행 간 결제를 하는 이거를 방코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탁 해서 이거를 써야지 한 나라의 화폐를 다 쓰는 건 반드시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뭐 미국이 케인즈 너 죽여버리겠어. 까불고 있네. 그래갖고 이제 안 된 거죠. 이제 달러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달러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일들이 논의가 됐냐면은 푸틴이나 시진핑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중러 라인에서 뭐냐면은 케인즈가 생각했던 유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암호화폐화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은행 간에 결제하는 이러한 이제 세계화폐를 새로 만들자.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달러를 뭐 쓰고 싶어서 씁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쓰지.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케인즈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경제력으로 이게 밑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태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경제력을 밑받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브릭스 플러스라는 거예요. 브릭스 5개 국가. 네. 거기다 이제 사우디도 간다, 이란도 간다. 하고 지금 브릭스가 커지잖아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이제 세계화폐를 쓸 수 있는 네. 이제 기반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을 밑받침하는 세력이 생긴 거죠. 요즘에 브릭스 잘 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나라들이 가입하고 싶어서 네. 난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세계화폐를 써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 그럼 요즘에 이제 뭐 달러 결제를 위안화로 한다, 루블화로 한다,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브릭스라는 세력이 모여갖고 딱 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90 쓰다가 80, 70, 60, 50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응? 60, 70 쓰다가 갈아타나? 뱅크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 그걸 다 던집니다. 던져버린다니까요. 그거 이제 불쏘시개로 써야지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폭락하는. 폭락하는. 그럼 달러가 폭락하면 무슨 일이 뭐냐? 그 미국이 내전 터지죠. 내전이 터지면. 그래서 내전설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거는 정해진 코스고 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언제냐? 네, 언제냐만 문제이지 이렇게 이 되면 방정식은 이미 이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을 이제 세계사적인 대전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제 대전환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아니 저기 이번에 그 월드컵 봐도 그 새로운 신형 축구 강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지각 변동을 스포츠 쪽에서도 바뀌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아주 뭐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걸로 기대하고